안녕하세요. 창업과 창직의 모든 것 창창TV의 허주일입니다. 2021년 정부 연구개발사업 온라인 부처 합동설명회가 열렸는데요. 여기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1년 연구개발 지원 사업들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간추려가지고 알아듣기 쉽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도 중소벤처기업부 네. R&D 사업은 2021년 3개 주요 사업 22개 중에서 사업으로 나눠서 진행될 새로운 사업들과 계획입니다. 기존의 첫 사업들에 번째 대한 유형은 기업 안내를 주도형 해드리겠습니다. 사업인데요.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사업, 창업성장, 글로벌 창업기업, 그다음에 역시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의 연구개발 지원 사업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사업과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이죠. 기술혁신 개발 사업은 연 매출이 20억이 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은 창업부 7년 이내에 있는 초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에 13개 사업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그럼 먼저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혁신 개발 사업이죠.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사업은 97년부터 시작된 중소벤처기업부 R&D 사업 중에 가장 오래되고 대표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목적이 일반 중소기업보다는 혁신형 기업, 그러니까 일정 수준 이상의 R&D 혁신 역량을 보유한 기업들이 본격적인 R&D 기본적으로 20억의 연매출 이상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연차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게 보면 이제 기술개발 과제 세 개의 상당히 높은 사업이라고 과제로 구분이 되는데 수출 지향형이라고 하면 이제 올해는 전년도 중소기업 수출액이 기술혁신 개발 사업이 500만 불, 약 60억 이상이어야 되고요. 소부장 과제로 그리고 시장 확대형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보시다시피 민간 투자 유치 실적이 있는 기업들, 그리고 시장 대응형은 20억의 매출 이상이기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소부장에 관련된 소부장 일반, 소부장 전략이 있고요. 그리고 강소기업 100이라고 해가지고 강소기업 100에 선정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강소기업 100이라든지 수출 지향형은 4년 동안 20억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시장 확대형과 소부장 전략형 과제는 2년에 6억, 그리고 시장 대응형과 소부장 일반 과제는 2년에 5억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이 2021년 신규 예산이 839억이니까요. 상당히 큰 금액이고요. 예산도 많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00억 정도의 예산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은 수출 지향형이라든지 강소기업 100 같은 경우에는 한 과제당 5억 이상, 연간 5억 이상을 쓰기 때문에 800억이라고 하더라도 개수로 보면 아주 많이 지원하는 과제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몇백 개의 지원 사업을 지원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이죠. 7년 이내에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 20억 이하여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디딤돌 과제, 그게 바로 이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경쟁률도 가장 센 사업입니다. 그래서 디딤돌 과제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첫걸음 과제, 그리고 여성 과제, 그리고 재창업 과제, 그리고 소셜 과제가 있습니다. 전략형 과제 같은 경우는 이제 벤처기업이라든지 TCB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2년짜리 과제죠. 2년의 사업입니다. 그리고 팁스는 팁스 운영사라고 하는 엑셀러레이터나 VC에서 투자를 받아야지 할 수 있는 거고요. 1억 원 이상 투자를 받았을 경우에 5억 원의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확실하게 좀 차별화를 강화했다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과 지원 한도는 개별 사업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올해 신규 사업인 글로벌 창업기업 기술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인 글로벌 창업기술 개발 사업인데요. 예산이 12억 5천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많은 기업들이 지원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창업 1년 이내에 초기 기업이 되겠습니다.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이 창업 7년 이내를 지원한다면 이 사업은 창업 1년 이내에 초기 기업을 지원한다는 게 가장 큰 차별성. 과제명에 글로벌이라고 써져 있는 특징을 봤을 때 해외 진출과 연관되어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라서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시작부터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해서 창업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게 좀 더 도전적이고 글로벌 성장 가능성을 좀 잠재력을 확보한 기업들을 저희가 중점 지원하겠다는 게 이 사업에 새롭게 신설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원하실 때도 사실 정확한 2년에 시장 4억이라는 지원금인데 필요하고, 그러니까 연단위로 따지면 그다음에 2억인데요. 장기적인 12억의 성장 예산이 전략을 배정되어 부여하시길 있다라는 거는 6개 정도밖에 뽑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정부 과제에서 6개를 다음은 뽑는다라는 자영업자를 것은 위한 일반적으로 생활혁신형 선정되기 굉장히 사업이 어렵다라고 되겠습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업 목적을 보시면 키워드가 나와 있는데요. 크게 그다음에 두 이제 가지. 소상공인 첫 자영업자를 번째가 위한 생활혁신형 소상공인을 기술개발 지원합니다. 사업이죠. 두 번째가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지원한다가 되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기술혁신과제라든지 지원한다는 것은 창업성장 서비스 기술개발 부분을 사업 같은 지원한다는 경우는 R&D라는 게 법인이 좀 기존에는 유리합니다. 저희가 그리고 이제 제조업 제조기업이라든지 서비스 기업 같은 제조업 기술 기반의 기술이 기업들을 중요하겠죠. 중심으로 제품이 지원을 하는데 굉장히 이 중요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반면에 생활혁신형 서비스는 기술 개발은 손에 이제 잡히는, 손에 소상공인 잡히는 자영업자들이 그런 BM의 차별화를 유형의 통해 가지고 서비스를 정부의 제공하기 지원을 위해서 받고 싶다 새롭고 할 경우에 창의적인 기획 아이디어를 단계하고 어떻게 기술 개발 구체화시키는가 단계로 나눠 가지고 지원하는 핵심 것 같아요. 관건이고요. 그걸 저희가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 아이디어 기술 개발 단계는 또 자체 기술 개발이 어렵다라고 보는 거죠. 소상공인과 대학이 연계해서 문제점을 진단하는데 2개월 동안 500만 원, 그리고 개발하는데 6개월 동안 3천만 원의 지원금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BM 개발 과제 같은 경우는 이제 3개월 동안 1,450만 원의 기획 비용, 그리고 개발 단계에는 2년에 4억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거나 아니면 기존 서비스의 개선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소매, 음식, 숙박 업종의 새로운 비즈니스, BM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그냥 뭐 식당 내겠다, 숙박업체 내겠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고 도소매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숙박 분야에서 새로운 서비스 창출, 요 사업들은 새로운 BM 이거를 개발해가지고 사업하겠다라는 걸로 기획을 하셔야 될 것 먼저 같고요. 기획을 해서 신규 예산이 18억 4천이에요. 판단하면 근데 이제 BM 개발 과제 같은 경우는 1년에 2억, 그리고 생활 혁신 기술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6개월에 3천이니까 글쎄요, 10여 개 정도가 선정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정 가능성이 그렇게 높은 과제는 다음은 아닌 것 같아요. 협력형 사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방금 전에 네, 설명드린 중소기업 기업 상용화 사업은 기술 개발 사업인데요. 개별 구매 조건부 기업이 과제 주도해서 있죠. 구매 연계 과제와 공동 투자 과제가 있습니다.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이 협력형 상용화 사업은 기술 개발 사업 구매 조건부 과제 같은 경우는 연간 산학연이나 480억 산사, 정도의 예산이 기업과 잡혀 있고요. 협력을 해서 그리고 이제 성과를 네트워크 공유하는 기술 걸 개발까지도 지원하고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이 구매 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 구매 연계형 같은 경우에는 2년에 5억이고요. 공동 투자형인 경우는 3년에 24억인데 그 중에서 정부 출연은 12억, 투자 기업이 12억. 사업 신청하시기 전에 네트워크형 같은 경우에는 R&D 개념으로 해서 6개월 동안 3천만 원, 그리고 이제 R&D 개념으로 2년에 그럼 6억. 먼저 상용화 기술 개발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매 조건부 구매 연계형 과제 같은 경우는 지금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2월 초까지 구매 조건부 사업이라고 신청 마감인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수요처에서 이 제품을 개발하면 내가 이 제품을 사줄게라는 구매를 조건으로 해서 R&D를 하겠다라고 해서 출발한 겁니다. 미국의 SBIR 제도를 벤치마킹해서 시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의 특성은 당연히 수요처와의 협력 관계가 긴밀해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아무리 좋은 제품 만들었다고 해도 수요처에서 나는 이게 원하는 게 내가 원하는 게 이게 아닌데 라고 하면 이 사업 목적에 맞지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사업화 성과가 그 어느 사업보다 중요한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R&D 사업이라는 게 새로운 걸 만들다 보니까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서기관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R&D에 대해서 실패하는 것도 저희가 용인하겠다라고 해서 다양한 제도 개선을 해왔지만 이 사업만큼에 있어서는 이제 구매 조건부 같은 경우는 해외 과제, 그리고 이제 정부 수요처, 그리고 중견기업 이상의 수요처들을 대상으로 해서 구매를 약속받았을 경우에 진행할 수가 있고요. 해외 수요처 같은 경우에는 그 해외 기업의 신용도 평가를 하는데 3, 4주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3, 4주 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번 1차 구매 조건부 과제는 2월 18일 정도 접수 마감하기 때문에 지금 해외 기업의 신용도 조사를 맡겨도 접수 마감일 이전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장담할 수 없죠. 단순히 구매처가 구매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투자를 해서 그리고 이제 국내 수요처 같은 경우는 정부기관의
구매 약속을 받았거나 아니면 중견기업 이상. 저희가 정책적으로 지원한 중견기업이면은 당연히 수요처로서의 자격이 있고 중소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제조업의 경우에는 연매출 300억 이상일 경우에는 수요처로서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형 R&D가 있는데요. 이 사업은 굉장히 오랫동안 다양한 발전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기업 협동형 사업이었다가 융복합 사업이었다가 네트워크형 사업으로 지금 3번 정도 개편이 됐는데요. 기본적 컨셉은 기업과 기업 간의 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품화로 네트워크형 기술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따라서 그렇게 많이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 단계가 2개로 나누어지잖아요. R&D 단계로 해서 6개월 동안 3천만 원. 그리고 그래서 이 사업도 연구개발 단계로 2년 동안 6억 원. 2년 동안 6억 원이라는 금액만 보면 제법 큰 과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앞 단계에 네트워크 기획 기간이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형 기술 개발에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잖아요. 역으로 따지면 경쟁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잘 준비하시면 선정 가능성이 높다고 봐도 되죠. 다음은 산학연 콜라보 R&D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학연 과제입니다. 이 사업은 말 그대로 산업계와 학계, 올해 예산이 216억 잡혔습니다. 콜라보를 한다. 이런 컨셉이 되겠고요. 산학연 사업이 과거에는 저희가 과제는 산학협력기술개발하고 산연협력기술개발로 나눠져 좀 더 있어요. 다르게 개편하는 거는 그러니까 학교하고 하느냐, 연구소하고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고요. 둘 다 비슷합니다. 초기 1단계, 기획 단계에서 8개월 동안 5천만 원, 그리고 2단계 2년 동안 4억 원이라는 초기 거죠. 기업을 지원하는 게 목표로 했습니다. 학교하고 하느냐, 연구소하고 하느냐, 그 차이만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도와줘야 된다. 이런 컨셉으로 사업을 운영했는데 이 사업은 재계획되면서 그런 초기 기업이 아니라 도약이나 성숙 단계에 있는 어느 정도 경험이 있어서 대학이나 연구소와 같이 코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더 뛰어난 기업을 지원을 하겠다라는 걸로 좀 포지션이 바뀌었습니다. 그 점을 꼭 유의를 해주시고요. 그렇게 보면 지금 지원 대상을 보다시피 기업 부설 연구소나 연구 전담 개발 부서를 보유하거나 설립할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들로 지원 대상을 한정한 것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단계별 지원 체계를 갖고 있는데요. 1단계 예비 연구에 8개월에 5천만 원, 그다음에 그걸 통과한 기업들에 대해서 사업 R&D를 2년에 4억 원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비 연구는 다른 단계별 지원 R&D 사업의 지원 체계가 좀 다르게 단순히 기획하는 게 아니라 이 제품이나 R&D 개발한 결과물이 시장성이나 그다음에 기술성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가 되는지를 좀 더 검증한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POC, Proof of Concept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단순히 뭘 하겠다 정도로 끝내는 게 아니라 제품에 대한 시장성과 기술성에 대한 검증까지 가야 된다. 그 점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해외 원천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해외 원천 기술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정 국가하고의 중개부의 협력 과제라고 보면 됩니다. 사업이 다른 부처와 다르게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러시아하고의 협력 R&D가 굉장히 좀 부족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것만 지원을 하고 있어요. 2년에 4억이지만 전체 예산이 11억밖에 되지 않으니까 많은 기업들이 수혜를 입기 힘들고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의 핵심 기술 이전을 통한 기술 개발을 하겠다. 그리고 러시아의 수요 기술에 대한 기술 개발을 하겠다는 거니까 러시아 쪽에 협력 네트워크가 있는 기업들만 신청할 수 있는 아주 제한적인 과제입니다. 제품을 만들 때 필요하거나 아니면 러시아 시장을 진출하겠다라는 타겟이 명확해야지만 이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을 보시면 말씀드렸듯이 러시아의 핵심 기술을 이전받거나 아니면 러시아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수요 기술을 R&D를 통해서 지원하면 되고요. 당연히 이런 협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러시아의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기술 협력 의향서라는 것을 반드시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요. 품목 지정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조 중소기업 글로벌 역량 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제조 이 사업도 중소기업 글로벌 신규 역량 강화 사업이고요. 사업인데요. 협력형 사업 탑다운 중에 좀 더 방식과 독특한 바텀업 사업이라고 방식. 볼 수 있습니다. 예산은 57억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협력형 사업은 반드시
학계나 아니면 연구소, 그다음에 다른 기업들이 붙어야 되는데 이 사업은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렇다 저게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면 단독으로 중위 기술 분야에 해당하는 중소기업들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시면 되는데 중위 기업 분야가 뭐냐 지원 했을 분야는 경우에 제조업과 화학 서비스 쪽, 사업을 구분해서 전기 장비 제조업, 제조업만 타겟으로 지원합니다. 그리고 장비 제조업, 제조업들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좀더 운송 장비 이런 이 것들이고요. 새로운 시대 환경에 맞춰서 그리고 새로운 코크스, 시장을 연탄, 진출하거나 석유정제업, 고무, 전체적인 플라스틱, 제조 경쟁력 비금속 광물 기술을 제조업, 지원한다. 금속 가공, 금속 제조업을 타겟으로 제품, 하는데 그리고 제조업도 산업기계 보면 및 장비 아주 수리 하이테크 이런 분야를 기술을 하는 데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 아주 낮은 기술을 지원하는 데가 있는데 사실 저희가 그 중간 부분에 대한 지원이 좀 약했습니다. 그걸 저희가 중위 기술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미드테크 중위 기술이라는 말씀을 이제 많이 드릴 겁니다. 이 사업의 특성은 아주 잘 해서 첨단 기술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어느 정도 낮은 수준의 중간 단계의 기술이지만 이 기술이 새로운 시장을 진출하거나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면 저희가 지원하겠다는 게 되겠습니다. 특히 이 사업의 가장 큰 특성은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밸류체인의 붕괴와 재편을 대응하기 위한 겁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애플의 일반적으로 그 연구개발 지원 사업들 같은 경우는 뭐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소부장, 그리고 빅3 뭐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기술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기술들을 지원하기 위한 부분이 바로 이 제조 중소기업 글로벌 역량 강화 세계적으로 사업입니다. 최신 기술이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나라나 아니면 글로벌 체인에서 새로운 시장을 뚫거나 과거에는 이 기업들은 여기 너무 노동 중심적이고 그 제품 단가가 싸서 도저히 우리나라의 인건비를 가지고는 지원할 수 없었어, 진출할 수 없었다라는 시장인데 이번에 코로나19를 통해서 여기도 이제 진출할 필요가 있다. 아니면 반면에 국가적으로 이 기술에 있어서만큼은 꼭 지켜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는 기술에 대해서는 기술적 수준이 좀 더 낮더라도 첨단 기술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적극 지원하겠다 이런 사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업 내용도 보시면 크게 두 가지 나눠집니다. 예산이 탑다운 57억밖에 안 되는데 바텀업 과제가 있는데요. 탑다운 과제는 지금 설명된 것처럼 설명이 너무 길어지고 있네요. 57억이면 1년 단위로 보면 대충 2.5억 정도 되는 거거든요. 20개 정도밖에 지원하지 않습니다.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전국에 어떤 이 저희가 지정을 해서요. 중위 기술의 제조기업이 얼마나 많을 텐데 그 핫도그는 기업들을 기업들이 대상으로 해서 필요한 기술들을 20개 정도 저희가 자유롭게 지원하는 사용을 57억 예산의 지원한다. 지원 사업 이렇게 설명에 생각하시면 너무 많은 되겠습니다. 시간을 드리고 있네요. 다음은 협력형 사업의 마지막 사업은 테크브릿지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이고 테크브릿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활용 테크브릿지라는 게 키워드인데요. 역시 여기 밑에 소부장 먼저 설명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기부에서 연간 예산은 운영하고 있는 96억. 그 기술 거래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 거래 플랫폼은 좀 독특한 게 출연연이나 공공연이 갖고 있는 기술 DB도 39만 건 굉장히 많고요. 테크블리치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소부장 기업의 기술 이전을 받은 중소기업이 많은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는 이제 기술 이전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개발에 대한 이 걸 기술 지원하는 거래 겁니다. 플랫폼을 통해서 기보의 기술을 이전 받은 후에 이거를 상용하기 위해서 수요 기술 매칭 필요한 플랫폼이 상용화 바로 아이들을 테크브릿지인가 지원하는 보고요.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걸 통해서 기술 이전이 된 건에 대해서 지원하는 테크브릿지에서 사업입니다. 나온 일종의 기술 이전 사업화 지원 사업이라고 보시면 지정 돼요. 공모 방식으로 저희가 지원을 그런데 이 기술 이전이라는 그리고 것이 여기는 그냥 특히 대학이란지 또 중요한 게 연구소에서 소대 장비 분야의 기업으로 이전하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고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테크브릿지라고 하는 기보 기술 보증 기금의 플랫폼을 통해서 다음은 세 하라는 번째 인력인 정책 목적형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소재 부품 장비 전략 협력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연간 더 48억이고요. 꼼꼼하게 들으셔서 소부장 분야죠. 이제 요소 기술에 대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 이것도 이들이 이제 주관기관이 이전에 할 수 한학연 있고요. 콜라보 사업처럼 3개월에 대학과 1,500만 원. 연구기관들이 이게 이제 먼저 기획기관이고요. 참여를 3년 동안 해서 10억. 운영 기간이 상당히 예산이 큽니다. 이 그런데 운영 기간을 먼저 뽑습니다. 신규 예산은 48억이에요. 대학이나 연간 연구기관들 중에 4억 정도인데 우수한 신규 예산이 48억이라는 특히 얘기는 중소기업과 협력이 1년에 12개 정도 기관을 뽑는다라고 보면 뽑아서 될 것 이 같습니다. 기관들이
기업들과 어떤 R&D를 같이 할 것인가를 기획 단계에는 경쟁률이 높을 것 같지만 이걸 지원하는 사실 방식입니다. R&D 단계에서는 운영 기간은 경쟁률이 별도로 높을 수가 없죠. 하고요. 이 기획 운영 단계를 기간에서는 통과한 과제들만 업체들만 지원하기 때문에 R&D를 지원 방식도 수용할 수 있기 지정 때문에 공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방식에 있어서도 1단계, 2단계 단계별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장 수요 맞춤형 방역 물품 현장 수요 맞춤형 방역 물품 기술 이것도 올해 개발이네요. 신규 사업인데요. 이건 87억이라는 예산이 잡혀 있고요. 코로나19 같은 2년에 국가적인 6억입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 목적격 사업이라고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사업 반영한 목적을 보시면 현장 첫 번째 맞춤형 키워드가 방역 물품 의료기계 방역 이런 현장 것들을 수요가 중요합니다. 기술 개발 이걸 지원하는 원천 기술 만들어서 사업입니다. 막 10년, 20년 후에 상용화될 예산이 수 제법 많이 잡혀 있는 있습니다. 기초 원천 기술이나 1년에 만들자는 게 3억씩이라고 본다면 30여 개의 방역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겠다는 이 거예요. 의료진들이나 방역을 하기 위한 여러 사람들이 필요한 당장 필요한 그런 물품을 만들어서 바로 현장에 적용하겠다는 게 사업 목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의료기관 종사자나 이 방역진에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충분히 아무래도 발휘하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분야에 또 대한 하나는 기술 개발도 많지만 최대 방역과 관련된 2년에서 지원도 6억까지 상당히 상당히 크게 올해 지원하기 많이 때문에 생겨난 것 같습니다. 단순히 아주 작은 제품이 아니라 이 방역 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해서 제대로 된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과제를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다들 아시겠지만 음압 캐리어라고 해서 과거에는 전액 수입만 하던 그런 음압 장치를 만들어서 이번에 코로나19 때 저희가 적용해서 굉장히 우수세로 뽑힌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현장에서 진짜 꼭 필요한데 수입을 의존했다거나 아니면 그런 장비가 없다라고 할 때 저희가 본격적으로 지원해드리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 품질 기술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정품질 중소기업 기술 안전 개발 사업 크게 사업은 제조업과 서비스 사업을 나눠서 220억 원. 지원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혁신형 이 R&D와 사업은 현장형 제조업 지원하는 R&D로 대표적인 나눠져 사업이 있고요. 되겠습니다. 그래서 혁신형 R&D와 현장형 R&D 공정 개선이기 때문에요. 일반적으로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조업 중에 스마트 공장 수준 확인서 보유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구축 예정 기업 또는 공급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스마트 공장 어느 구축하는 정도 R&D 이 제조업 그리고 쪽에 유턴 생산성에 기업 대한 R&D. 역량을 갖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또 다시 그 안에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일반 공정 기업은 최대 2년 기술 개발 사업 같은 2억 경우는 원을 5천만 원 지원하고요. 지원하고 이 기업들의 그리고 스마트 공장 공정 관련된 R&D를 혁신형 R&D는 지원하고요. 2년에 2억부터 10억까지인데 이 과제는 10억은 대부분 이제 15억까지 유턴 기업 지원들을 활성화입니다. 한도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해외로 이 진출했다가 과제에 대해서는 다시 국내로 유턴 기업, 되돌아온 해외로 기업들을 진출했는데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 본 예산인 것 방향이 같습니다. 공개됐다거나 이 공정품질 기술 개발 사업은 연간 예산이 신규 편성된 게 220억 원. 220억 원이면 상당히 큰 예산인데요. 저 부분이 이제 대부분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으로 들어갈 그런 것으로 인건비가 많이 드는 노동 집약적인 공정을 어떻게 자동화시킬 것이냐, 그리고 사람이 투입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고위험한 공정들을 어떻게 자동화시킬 것이냐, 그런 쪽에 좀 더 포커싱한 R&D 과제를 지원하겠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현장형 R&D는 저희가 기존에 해왔던 것처럼 좀 더 바텀업 차원에서 기업들이 꼭 필요로 하는 불량률 감소라든지 원가 절감 등 이 공정 기술과 관련된 것들을 저희가 자유무 방식으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센서 선도 프로젝트 기술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이 사업도 스마트 작년부터 센서 이제 신규로 선도 지원한 프로젝트 과제인데요. 기술 개발 사업이네요. 먼저 이 신규 고부가치 예산이 스마트 56억. 센서의 정의를 먼저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센서에 AI라든지 처리하거나 스마트 팩토리 이런 것들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역시 결정 기능 등을 센싱 단계, 센서 단계가 중요하죠. 그래서 제조 현장 맞춤형 스마트 센서 이런 기술들을 통해 가지고 개발 좀 지원 더 사업으로 스마트한 2년에 6억이고요. 제조를 할 수 잘 있는 구현됩니다. R&D를 지원하는 거고요. 따라서 단순히 공정 전체가 아니라 핵심 부품이나 솔루션에 저희가 좀 더 포커싱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영무 방식으로 최대 2년간 6억 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가가치가 높은 다음은 센서는 제조업 융합 대상의 센서를 신규 이야기합니다.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조 데이터 공동 활용 플랫폼 기술 개발 사업인데요. 네, 제조 데이터 공동 활용 플랫폼 기술 개발 사업이네요. 보유한 연구소, 대학, 중소기업, 연구소, 대학, 중소기업이 공동 활용하고 또 그 솔루션을 개발 역량 함께 개발하는 산학연 컨소시엄 지원한다라고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이고요. 지원 한도를 2021년 신규 예산이 44억입니다. 24억까지 굉장히 큰 규모로 그런데 단순히 2년 동안 24억을 지원한다고 했어요. 1년에 12억. 제적 지원한 1년에 12억인데 연간 예산은 44억. 스마트 센서 같은 핵심 4개 정도의 기반을 컨소시엄이 한다면 선정될 수 있을 것 이거는 같습니다. 좀 더 큰 규모에서의 플랫폼 그리고 그 플랫폼에 탑재할 수 있는 굉장히 핵심적인 기술들을 좀 더 다양한 주체가 모여서 개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품목 지정을 하고 있고 컨소시엄 과제라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서비스 ICT 스마트 솔루션 서비스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ICT 솔루션 방금 개발이네요. 제조업들을 다 설명드렸고요. 59억 원의 이제 서비스 예산이 산업으로 잡혀 있고요. 넘어가서 2년에 서비스 산업은 5억 원 가장 중요한 게 지원합니다.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새로운 제품이나 눈에 보이는 게 손에 잡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 스마트 서비스 서비스가 솔루션이 얼마나 이게 바로 창의적이고 업무 자동화, 구체화시킬 수 고객 있는가 물류 관리, 라고 이런 이제 말씀드렸는데 내부의 그런 업무 새로운 혁신을 위한 솔루션을 얘기하는 서비스를 겁니다. 좀 더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서 만드는 걸 지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비스의 혁신에 대한 내역 사업도 솔루션도 여기에 스마트 포함되는 것 서비스 같고요. ICT 솔루션 개발 사업 하나가 있고요. 요 그리고 사업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도 여기에 밑에 포함됩니다. 보시다시피 솔루션에 어떻게 대한 보면 예시가 중요하겠습니다. 전년도까지 업무 있었던 자동화를 한다든지 기업 서비스 고객 연구개발 관리, 물류 관리 등 사업의 기업 내부 특성도 프로세스를 조금 좀더 자동화하고 녹아 들어가 있는 사업이라고 또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좀 더 혁신하겠다. 그리고 추가로 요즘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 문제 해결들을 위한 새로운 대략 창의적인 30개 솔루션을 정도, 하겠다. 이런 것들을 20여 개에서 지원하는 30개 사업이 정도의 기술을 지원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 기정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아니고 키아트라고 해서 산업기술 네, 지역 진흥원에서 특화 산업 진행하는 육성, 사업인데요. 각 지역별 R&D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기부에서 그래서 지원하게 될 지역 겁니다. 산업 육성 사업이고요. 이 지역 사업은 각 주력 산업 지역별 육성과 특성에 맞춰서 지역 지원하는 스타 사업이 기업 되겠습니다. 육성 크게 두 사업이고요. 가지 신규 예산은 757억입니다. 지역 특화 산업을 포커싱하는 지역 주력 2년에 산업 4억 원 과제가 있고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역의 아주 우수한 기업에 특화시키는 지역 스타 기업 이건 이제 서울이라든지 수도권에서는 지원 대상도 진행되지 않는 사업이고요. 지역 비수도권에서 산업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이런 것들은 이제 지자체에서 지역별 지정한 그 분야를 중기청이라고 하는 지역별 지역 중기부 스타 기업 그리고 육성 사업은 테크노파크 지자체에서 성장 이런 데를 가능성을 중심으로 보면서 해가지고 미리 선정한 신청과 지역 접수를 스타 같이 기업들을 합니다.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들은 미리 각 지금 소재하고 있는 지자체에 주력하고 있는 산업이 뭔지 그리고 스타 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밟아야 되는지 미리 충분히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R&D 사업이 두 번째 역시 이제 사업인데요. 지역별 R&D 사업인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기업 R&D 이 사업도 상당히 좀 사업이네요. 독특한 사업인데요. 산업단지 안에서 중소기업이 혁신 성장 5개 지역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북 구미 그리고 광주, 먼저 대구 사업단지 내에 포함되어 그리고 있는 인천 남동공단 그리고 전남 여수 국가산단 등을 지역에 대해서 해당 대상 지역으로 해서 꼼꼼히 확인하시고 2021년 신규 예산은 이런 87억 기업들 정도. 대상으로 어떻게 지원하냐면 바우처 가장 R&D, 쉬운 거는 공동 활용 R&D, 이 바우처 융복합 R&D로 지원되게 됩니다. 반드시 거기에 해당되는 혁신기관들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혁신기관들과 수도권을 제외한 R&D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가장 낮은 단계고요. 지원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산업단지 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R&D 사업입니다. R&D가 있고 세 번째로는 지역에 있는 기업과 연구소와 대학 그리고 TP, 테크노파크 이렇게 세 가지 이들이 이제 컨소시엄을 만들어 가지고 각 지원 한도가 다르다. 과제를 진행하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죠. 다음은 해외 인증 규격 적합 네, 해외 인증 규격 적합 제품 이 사업 기술 개발 사업. 처음 시작한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인증, 가장 그러니까 해외 특성이 수출을 하기 위한 R&D 수출 국외 기업을 인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R&D를 통해서 그 내수 이제 시장 해외 진출하는 인증 것뿐만 아니라 규격을 해외 시장 획득하기 나가는 위한 비용을 정말 지원하는 좋은 사업이고 아이디어고 좋은 1년에 제품인데 1억 5천, 해외 시장에서 31억 정도 갖고 있는 여러 대략 가지 20여 기술 개의 규제들이 있습니다. 기술이 그럼 지원될 것 그 같습니다. 기술 규제를 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또 제품의 성능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지원해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업의 특성은 시장성이 유망한지가 첫 번째 있죠. 이걸 기껏 지원했는데 그 해외 시장, 타겟 시장을 못 뚫는다.
하면 문제가 되는 거고요. 또 그 시장을 뚫기 위해서 반드시 이 기술 규제를 넘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사업 계획서에 충분히 담아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저감 실용화 기술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감 실용화 이 사업은 기술개발 사업이 R&D 사업이 중소기업 R&D 사업이나 산업부 사업 신규 예산은 75억, 기업을 지원하다 1년에 보니까 2억 5천짜리. 기업이 얼마나 잘 살고 대략 매출액이나 그러면은 수수를 일으키냐 30개 이쪽에 정도. 포커싱을 예, 했다면 지원이 이 사업은 될것 좀 더 벗어나서 국민 전체, 국민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과제를 좀 더 지원한다라고 해서 좀 더 공익성을 강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실제로 생활하는 밀착 공간에서 벌어지는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R&D를 지원하는데요. 저감하는 방식도 크게 두 가지입니다. 미세먼지 배출을 줄일 거냐, 또 미세먼지에 대해서 노출을 줄일 거냐를 두 가지 나누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과기부에서 발표한 미세먼지 기술 로드맵에 있습니다. 여기서 6개 중분류와 12개 세부 기술 분야에 대해서 그 안에서 자유롭게 지원하는 방식을 갖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직접적인 R&D라기보다는 좀 더 이번에 이제 인력 연구 지원 인력이나 사업이네요. 장비 중소기업 같은 연구 인프라를 인력 지원 지원하는 사업이네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구 인력 지원 사업을 신진 연구 인력 설명드리겠습니다. 채용 지원, 이 사업도 고경력 키아트에서 연구 인력 지원이 채용 지원하고 지원, 있는데요. 공공년 연구 인력을 필요로 학연 하는데 지원, 이 연구 인력들이 기업 상당히 연계형, 중소기업들의 연구개발 인력 오시기를 양성, 좀 그리고 꺼려하는 지역 경우가 많습니다. 중소기업 특히 인건비 R&D, 같은 산업 경우가 인턴 지원 부족해서 같은 것들이 충분한 대우를 못 해드리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정부가 지원해드리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이 연구 인력의 그레이드별로 나눠서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신진 연구 인력, 그다음에 고경력, 그다음에 공공연에서 학연을 받아서 하는 연구 인력들을 각각 나눠서 지원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기업 연계형 연구개발 인력을 아예 양성하겠다 해서 어떤 대학이나 이런 데 특수한 과정을 만들고 또 지역과 연계해가지고 산업 인턴을 하겠다 이런 사업들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소벤처기업부가 2021년도에 어떤 연구개발 지원 사업들을 실시하게 될 것인지 살펴봤는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 2019년까지만 해도 1년에 4회 정도 접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2020년부터는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1년에 2번만 접수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 위에 있는 기술혁신개발 사업이 올해에는 전에는 이제 기술혁신개발 사업이 시장 대응형, 시장 확대형, 수출 지향형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됐었는데 여기에 소부장 지원과 100대 유망 기업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수출 확대형 과제와 100대 기업 과제가 함께 묶였고요. 그리고 시장 확대형 과제와 소부장 전략형 과제가 묶였고 그리고 시장 대응형 과제와 소부장 일반 과제가 묶인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큰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전년도에 비해서 접수를 빨리 할 것 같습니다.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은 일단 알려진 바로는 1월에 공고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2월에 접수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반기 과제는 4월에 공고가 나온다. 그러면 5월에 접수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하반기 과제라 그래서 여름 지나가지고 접수를 하는 건 아니니까 이번 연초에 정부 연구개발 지원 사업에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곧바로 준비해가지고 3, 4월에 공고문을 확인하셔서 5월에 접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새로 추가된 것들이 있는데 사실상 큰 변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추가된 지원 사업들은 예산이 그렇게 많이 잡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초기 기업들이 낄 만한 사업이 아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나마 눈여겨볼 만한 것들은 뭐 ICT 솔루션 지원 사업이라든지 미세먼지 저감 관련 기술이라든지 광역 관련된 기술이라든지 그리고 소부장 관련된 기술들은 여러 가지 과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꼭 뭐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이나 기술혁신 개발 사업에만 연연하지 마시고 자기 사업 분야에 맞는 기술개발 사업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지원하는 것이 나을 것 같고요.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있으니까 이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창업과 창직의 모든 것, 창창TV 허주일이었습니다.